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 그룹 시스템 코리아 회생 방법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과연 이상은 회장이 나올 수 있는 게 회생 방법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회생 방법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이 시더스 그룹 시스템 코리아 정말 까도 양파처럼 계속 나오는 이런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짜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인데 지금은 구제에 대한 시기를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그 골든타임을 놓치다 보면은 항상 이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 이미 지금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회생 방법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렛츠 기릿.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저도 전해 듣긴 했는데 저희 산하 팬덤 VIP신데 12.12 터지고 청주 쪽에 계시는 팬덤님하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했는데 비움, 허용 통장이 뭐 계속 나중에 시더스 원금 중에 반은 돌려준다고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보내라 해서 돈 보내니까 돈 준다니까 보내주신 팬덤님이 많으신데 이분은 끝까지 보내지 말라면서 안 보냈는데 금요일 오전에 11시쯤에 50% 돈이 들어왔답니다. 통장 사본 해피캐시 앱 주민등록 사본 보내신 분들에서 오늘 정확한 증거 알아본다 하셨습니다. 아니 12.12 사태가 일어난 지가 언젠데 지금 2달 뒤에 이걸 뭘 조사해가지고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지그들한테 돈 줄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또 한번 느낄 수 있고, 자, 검찰총장님 시더스 기업은 회장님 죄가 없습니다. 장장 9년간 어렵고 힘든 조합원들에게 희망과 자회사의 이득금을 배분해주신 투명하고 맑은 기업입니다. 노벨 경제상은 못 줄 망정 23만 개 일자리 창출 계속 이렇게 뺏어나가는 기업을 모함과 음해로 이렇게 도산 위기에 있다. 자, 시더스를 살려달라. 이상은 회장님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음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배가 산으로 가지는 않겠다. 시더스 비대위가 딱 중립인 듯하다. 현 시점에서 시더스의 재산을 팔아서 이득을 보려는 조직이 있다면 시더스는 망한다. 16만 명, 우리는 허수아비냐. 시더스가 살 길엔 동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준회원이다. 즉 투자자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득 보려는 투자자다. 이제 준조합원이 아니라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민주주의도 얘기가 나옵니다. 아예 그냥 광복절 뭐 이렇게 그냥 열사, 뭐 투사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겠죠. 진짜 한심한 종자들이에요.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저는 23년 5월 20일 시더스를 처음 들었고 7월 21일 VVIP에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를 엄청 하는 회원입니다. 트리플이 뭐라고 제 돈 6억을 지인들 4억 7개월에 10억을 넣었습니다. 출금을 한 번도 안 하고 쇼핑캐시도 한 번 써보지도 못한 회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상화폐를 써야 한다며 쇼핑캐시를 못 쓰게 했습니다. 저희 플랫폼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2.12 사태 이후에 저의 예상과 달리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회장님 구명운동에 힘을 합쳐도 부족할 텐데 회장님 여자관계가 복잡하네, 전과가 많은 전과자네 등등 인신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회사 M&A를 한다는 말이 나왔고 회사 자산을 이렇게 100억 싸게 판다는 말이 사태 터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나온 말이다. 저는 그때 엄청나게 놀라웠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입에 거품을 물고 홍보를 하더니 저렇게 돌변을 할 수 있는지 회사를 팔아먹으러 다니고 100억도 안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며 설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회장님을 믿고 꼭 나오셔서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는데 저들은 초지일간 회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못 나오신다 한다. 저희들이 속고 있는 걸까? 정말 회장님은 나오시면 안 될 정도로 나쁜 사람일까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등등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우리 회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처음부터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면 저도 상황 파악이 안 됐을 거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자, 100억 싸게 팔아치우고 회장님을 미친놈이고 나쁜 쉐기라고 지금은 대놓고 욕을 한다. 누군가의 제보로 들키게 되니까 회장님도 한편이었다고 한다. 분열하게 만들고 와해시키는 게 목적이다. 욕하는 걸 보면 그들이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하면서 역시나 하나로 똘똘 뭉쳐.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나온 내용 보면 어제 수원에서 진행한 박성희 비대위원회에서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 모두 걷어놓고 팬덤들 살리겠다며 논의하는 게
법인을 세우겠다. 후원금이 있어야 한다. 요즘 구치소는 보일러도 틀어주니 회장님 일단 일이 해결될 때까지 거기 있어도 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탄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나중에 필요한 타임에 접수할 것이다. 여러분의 동의 사인이 있어야 법인을 세울 것이고 마중물을 만들어 우리에게 보상해주겠다. 가겠다고 핸드폰 달라 하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가면 안 된다. 지금껏 회장님이 세운 기업으로 누구보다 더 행복을 누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 과연 그들이 회장님 나오는 일은 나중이다. 우린 팬덤들 살리는 게 우선이다.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런 심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박성희 씨와의 1대1 미팅에서 시더스 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무조건 회장님 무조건 횡령죄로 구속을 시킵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횡령죄 하나로 여러 가지로 죄를 만들어서 회장님을 못 나오시도록 하겠다. 그래서 연구하고 있다 해서 12월 24일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공공의 적이나 어그로를 끄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상황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터지고 있다라는 게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시더스그룹 회생 방안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봐보죠. 사업을 슬림하고 지금 글자가 작기 때문에 확대가 안 된다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사업을 슬림하고 투자금 미회수 팬덤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회사와 4차 산업과 회장의 솔루션을 믿는 팬덤들로만 재구성해서 시더스의 창업 정신을 함께해야만 진정 시더스그룹이 회생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회사 대처 방법으로는 방판법과 폰지 사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사는 이미 예전부터 현재까지 방판법과 폰지 사기 혐의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예전에 잘못된 행태의 사업이 지금에 개선되었다고 법 위반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 이제는 진정 예전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또한 새롭게 출발하는 사업에 참여치 않아하고 떠난다는 팬덤들은 절대 안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뭔가 이상해요. 이미 제2의 시더스를 갖다가 준비를 하는 중이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겠죠. 자, 돈이 없다는 말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자, 보시는 것처럼 휴스텐 코리아가 설립한 2014년에 자본금은 1억 원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자산이 8천억에서 1조 원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부채는 3조 원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모두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한 달 이상 자산과 부채를 조사하고서도 발표를 하지 못한 탓이다. 자, 뭐든지 감추는 시더스는 희망이 없다. 회장의 마인드는 아주 예전의 구석기맨이다. 4차 산업을 말하고 공유경제를 말하고 협력적 커뮤니티를 말하고 디지털 시대를 이야기한다. 소통을 중요시하는 회장은 공식적으로 16개 관련 회사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회사의 연락처, 그쵸, 전화번호 하나 공개를 못하고 있다. 회사의 사업도 회장 본인과 회사의 교육자들을 통해서 발표하는 형식이고 용인의 요양원 사업 그리고 천안의 온양역 이렇게 39층 사업 20% 투자 등 같이 일반인이 사실 확인 불가능하다. 자, 자산 규모 1조 원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이해 불가능한 행태 속의 기업이다. 자, 대다수의 이러한 회원들은 나이가 50대 이상 노인층이어서 이들이 과연 4차 산업에 대해 얼마나 이해를 하고 투자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지금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밝은 햇빛 세상으로 내어놓고 당당한 시더스 시스템을 외치는 진정한 현대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얘기하죠. 자, 우리들이 투자한 피 같은 돈이 회사에서는 선수금 명목에 되어 있으며 차입금인지 투자금인지도 불명확하게 처리가 되어서 어디에 숨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 바깥 세상도 투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당당한 시더스 휴스템 팬이 될 것이다. 휴스템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라.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죠. 자, 다음 내용을 봐보고 판단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나와요. 첫째, 각 계열사 회장, 주변인, 명의의 법인을 모두 새롭게 만든 한 개 법인을 합병을 시키고 회사 자산, 부채, 자본금을 확정한다. 통합법인은 회장을 통하여 합병되는 각 기업의 재산권을 이양받고 소멸되는 각 기업의 19년 1월 1일부터 통합 현재일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나에 의해 합계된 재무제표에 의해 휴스텐 코리아 모든 자산과 부채와 자본금을 확정한다. 합병 처리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을 한다. 통합일 현재 회사 투자자 위지급 투자금을 확인해 전산 통계치를 확인한다. 19년 이후 현재 일까지 연도별 신규 투자자 숫자 그리고 투자 금액, 원금 지급 그리고 홍보 지원비 지급액을 파악을 한다. 19년도 이후에 이렇게 연도별 탈퇴자, 투자자 팬덤 숫자, 원금 지급액 파악을 한다. 합병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회사의 법률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 합병 절차 시작과 동시에 신설법인 참여 팬덤, 고소고발 탈퇴를 원하는 신설법인 미참여 팬덤을 구분해서 그 인원과 원금 미지급액을 파악하고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변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보면은 채무자, 회사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동일자의 채무임을 확인하고 차용 기간을 합병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로 하여 채무 증서를 교부한다. 가항에 기간이 경과될 때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뭐 이렇게 일변 만분의 3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다. 뭐 3% 얘기하는 것 같아요. 0.3%인가요, 이거? 자, 동시에 채무총액에 상당하는 감정평가의 목록을 해서 뭐 내용들 나오는데 전 이거 도대체 안 걸릴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한다. 그냥 자기네들 지금 희망회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위원장 1명, 총무 1명, 위원 뭐 서울 경기 뭐 다 그냥 지역별로 해서 14명, 사무원 2명, 위원회 조건 100% 본인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팬덤 홍보 지원 비금에 비용금에 어떻게 합니까? 홍보비에 100% 미만 수령자, 롤업수당 뭐 이제 원금의 100% 미만자, 폼장 이상 간부 제외, 트리플 제외.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진작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팬덤들 있죠. 진짜 팬덤들 중에 내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또는 돈을 원금 이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다 뭐예요? 피해자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대표를 만들어라.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고 수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피해자가 좀 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인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진짜 심각하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진작 이렇게 피해자 모임이 있었다면은 밖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피켓 시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제가 이런 거를 말했던 건데 이걸 제가 원했던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돈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백날 떠들어도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진짜 심각해요. 그죠? 안전한 비대위와 이성희 변호사의 오후 5시 접견 내용, 전국에서 약 20명 참여, 휴스텐 코리아는 기업 회생의 절차에 들어가는 방향을 논의하였고 새롭게 법인 2개를 만들어서 기존 영농조합법인 같은 것과 페이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법인을 각각 만드는 것이 좋겠다. 새로운 법인 활동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토록 하겠다. 이후에 이익금을 나눠주기로 함. 16일 보석 신청 결과에 따라 발표할 내용을 정길영 고문이 변호사님께 말씀드림. 새로운 전문 경영진까지 다 만들어 놓았으며 추후 발표 예정. 그동안 정길영 고문이 참아왔던 모든 것을 다 발표할 예정이고 이성희 변호사를 안전비대위 고문 변호사로 추대함. 이제 아예 그냥 그 비대위들끼리 정치질을 하겠다고 대놓고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치고받고 하는데 정작 피해자는 누구예요? 진짜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 원금 찾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피해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성희 변호사 해임했다고 하는 이상한 회장이 말을 했고 직접적으로 글을 썼는데 이때 이성희 변호사를 어때요? 이제 고문 변호사로 추대를 한대. 장난 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들 이것이 뭡니까? 그냥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이다. 와우. 그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주고 계속해서 희망 고문만 실어주는 겁니다. 다 똥 싸고들 자빠진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야,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돈을 안 줍니다. 그거에 대한 뭐 예시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에서 보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대표가 안 오니까 그러는 거야. 대표를 오라고 해요. 대표를 책임을 오라고 해요. 경찰은 3명이 한 명을 보세요. 저도 다시 끊기고 아니 내가 참 나빠요. 지금 여기 말하는 대살림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그죠? 심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종합 상황을 가지고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께 뭐 소개를 한다 해가지고 미팅이 좀 길었다. 방판법 위반 구속수사 관련해서는 구속수사 자체가 혐의가 인정이 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구속수사인데 구속수사가 구속적 부심으로 이긴 사례가 하늘의 별 따기나 보석 이런 이야기는 상식을 벗어나는 거래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 안 된다니까.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것과 구속 수사된 이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보석 이런 것도 변호사들이 꼬셔서 수임료 받고 하는 거지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빵에서 급한 사람 급한 마음에 좋은 대안이라고 하면은 하게 된다. 1차 판결도 안 떨어진 구속수사 기간에 보석이라 누구 그런 멍청한 짓을 하냐고 묻네요. 과거 사례 이런 거는 시작할 때 방판법 위반을 타이틀로 해 놓은 거 결국 횡령, 배임, 사기 등 다 걸면 걸리는 거라 이런 사례에서 풀려난 경우는 없고 피해자 실제 구제도 어렵다. 돈이 없을 거고 있어도 그 자금에 피해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없어 피해 보상은 어렵다. 맥심 트레이드, 해피페이, IDS 홀딩스, V글로벌, 아도, 콕플레이 등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야, 이거 누가 쓴 건지 기가 막히게 맞는 말 하네요. 폼장 600명 수사, IDS 홀딩스 추가 수사권 200명도 수사도 수년째 아직 진행 중이다. 콕플레이도 몇 명을 1년 넘게 수사 중이고 600명 수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데 동일한 사건으로 600명을 불러서 그 각자의 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 불가능하다.
삼성동 건물 매각, 삼성동 이제 건물 매각도 위임장 줬거나 안 줬으면 사문서 위조이며 둘 중 하나이고, 위임장 줘서 매각했으면 그건 배임이고, 1년도 안에서 100억대 손실을 입힌 그게 배임이다. 사문서 위조면 찾아내서 그놈은 깜빵에 넣으면 된다. 자, 옥중에서 위임장, 회장 사인 있으면 위임장이고, 없거나 조작했으면 사문서 위조다. 법인 인감은 밖에서 관리할 테니 위임장 사인만 확인하면 된다. 단장과 변호사, 더불어 변호사가 유튜브로 변호 수사 과정을 얘기해야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네요. 그건 팬덤만 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검찰 쪽에서도 볼 수 있을 텐데, 팬덤 때문인지는 알겠는데 말이 많으면 소문을 야기시키는데, 결론은 자기 입지 키우기 및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대형 로펌이 맡았다면 이런 유튜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다. 개인 변호사니까 가능한 거다. 어제 유튜브 보면서 얘기했는데 단장 쪽은 논리 정연하고 변호사 쪽은 감정이 많이 들어가 보인다고. 변호사는 시킨 일 하면 되는데 왜 감정적으로 상대 인신공격하는지 모르겠다. 영상만으로 판단이나 확실한 건 아니라는데 변호사 소인 누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팬덤 쪽 인맥이라 하니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관련 분야 전문성과 승률, 출신, 정관 때문에 돈 들여서 대형 로펌 쓰는 거라고. 그런데 대형 로펌은 이런 거 안 받아준다. 이게 팩트예요. 뭐 김앤장 어쩌죠 개소리나 해댔었고, 그쵸? 팬덤 미대에서. 자, 지금 수사 상황에서 다른 법인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예전에 회원에게 수익을 줄 수가 없을 텐데 아마도 팬덤 유지를 위한 목적인 듯하다. 그전처럼 회원 모집하고 페이 받아 쓰고는 불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방판 유사수신 수사받는데 또 같은 방법이 말이 안 된다. 그 방법을 안 하면 메리트가 없으니 팬덤들은 딜레마에 빠질 거다. 어쨌든 새로운 법인에서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는 어렵다. 과거는 과거로 잊어라. 피해 회복 20만원 어마어마하다. 다른 쪽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20만 회원 파워를 가지고 다른 쪽과 좋은 콜라보를 해서 수익을 만들면 되는데 잘 안 될 거다. 20만 개일 텐데 의견이 통일이 되겠냐. 과거에 많은 사례를 봐도 뭉치지 않고 결국 다 흩어지게 돼 있다. 새로운 법인에 회원 뭉치고 좋은 콜라보 하면 되는데 과연 지금도 피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 파가 회장 1조설 1조가 있으면 나와서 갚고 풀려내려고 하지 누가 안에서 있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진짜 누가 쓴 글인지 정말 대단하고 전 진짜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에서는 시더스그룹 휴스텐코리아 회생 방법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